한의학정신건강센터 김종우 교수입니다. 오늘은 화병과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화병에 걸렸던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화병은 한의학적 전통 개념인 화라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화병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.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주로 화병이란 말을 안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울증의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화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화병의 원 이름은 울화병입니다. 즉 참는 시기인 울과 드러내는 시기인 화가 나눠지는 그런 어떤 그 울화가 두 가지가 있는 병을 말하고, 이거는 시기적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울과 화가 나눠지기도 합니다. 자, 일반적으로는 그 화병과 우울증은 시기별로 나눠집니다. 화병처럼 울이 먼저인 경우가 더 많고, 또는 화가 이후에 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, 정서라는 것은 계속 스트레스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처음에 스트레스를 내가 싸우기 위해서 분노가 있다 치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의 시기인 불안이 있고, 그 다음에 그런 갈등이 있지만 해결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주저앉아 버리는 우울증의 시기가 존재하게 되죠.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우울하고 쌓였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시기가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울이 화로 바뀌기도 하고 또 화가 울이 바뀌기도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울화병의 속성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울이라는 어떤 형태는 지금의 우울증의 형태와 비슷하고요. 또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또 자기가 그냥 주저앉고 있고 가라앉고 있고 그러다가도 뭐 갱년기를 만난다든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하나가 더 오게 된다든가 그러면 그 울이 폭발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렇다면 그때는 화병으로 발전을 하죠. 반면에 화병을 막 앓고 있다가도 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화를 낼 힘이 없거나 또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. 또 심한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80세 후반에 우울만 쫙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화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화병과 우울증을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보면 화병이라는 건 별로 두드러진 병이 없으니 병명이 아니니까 잘 안 알려졌겠죠. 그래서 우울증의 그 유병률을 보면 서양의 우울증의 유병률이 한국의 우울증보다 비교적 높습니다. 그런데 한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한국인의 우울증과 화병을 플러스하면 서양인의 우울증의 유병률과 거의 비슷합니다. 즉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우울증은 우울증과
화병이 같이 섞여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